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설로 떠날 때 어린 소년에서 시작해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와 토트넘의 역사에 전례 없는 이정표를 세우며 이번 여름 떠나게 됐다. 한국 춘천의 작은 마을에서 1992년에 태어난 손흥민은 아버지이자 전 축구 선수였던 손흥정의 엄격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르침 아래 자랐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한 손흥정은 두 아들, 특히 손흥민을 철저한 훈련 철학으로 키웠다. 그는 한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해 본능으로 만드는 훈련법을 강조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다. 유럽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5살 때부터 훈련했지만 14살이 되어서야 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손흥정의 훈련법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 같은 의지와 완벽한 기술을 구축하는 여정이었다. 손흥민은 양발로 드리블하고 슈팅하며 모든 각도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2008년 16세의 나이에 손흥민은 큰 꿈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독일 함부르크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속도와 효율적인 볼 처리로 빛나는 유망주였다. 함부르크에서 5시즌을 꾸준히 보낸 손흥민은 201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2015년 2월 볼프스부르크와의 4-5 패배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유럽 전역의 주목을 받았다. 그 경기에서 그는 골키퍼 디에고 베날리오에게서 공을 빼앗아 오른발 바깥쪽으로 공을 띄우고 왼발로 장거리 슈팅을 날렸다. 이 인상적인 해트트릭은 6개월 뒤 토트넘이 그를 영입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 8월 28일 손흥민은 약 2,900만 달러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하며 당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비싼 아시아 선수가 됐다. 함부르크에서 함께 뛴 네덜란드의 전설 루드 반 니스텔로이는 손흥민이 처음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재능을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토트넘은 2013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가레스 베일을 대체할 기동력 있는 공격수를 찾고 있었다. 손흥민은 속도, 기술,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철학과 맞는 압박 능력으로 이상적인 선수였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의 여정은 처음부터 동화 같지 않았다. 2015-16 시즌 유로파리그 카라바크전에서 데뷔전 2골과 크리스털 팰리스전 결승골로 기대를 모았지만 2015년 9월 발바닥 힘줄 부상으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만 더 출전하며 에릭 라멜라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뒤로 밀렸다. 낯선 환경 언어 장벽, 치열한 압박 속에서 그는 고립감을 느꼈다. 2019년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불편했고 독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밝혔다. 2016년 여름 리우 올림픽에 U23 한국 대표로 참가한 뒤 손흥민은 갈림길에 섰다. 베르더 브레멘이 그를 다시 분데스리가로 데려가려는 제안을 보냈다. 그는 포체티노의 사무실로 들어가 무거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려 했다. 하지만 2013년 사우샘프턴 감독 시절부터 손흥민을 주목했던 포체티노는 그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포체티노는 기에름 발라게의 책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우리는 손흥민에게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 여름의 잔류 결정은 손흥민의 커리어뿐 아니라 토트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16급 필시즌부터 손흥민의 변신이 시작됐다. 2016년 9월 스토크시티와의 4-0 승리에서 2골과 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다. 이후 그는 영리한 움직임과 양발로 폭발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는 토트넘의 핵심이 됐다. 그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시즌을 거듭하며 이어졌다. 2016년 왓포드전 89분 결승골, 2019년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 선제골, 새 홈구장 첫 골, 그리고 2019년 번리전에서 수비진을 뚫고 골문 앞까지 돌파한 솔로골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이 골은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골로 인정받았다. 2021-22 시즌은 손흥민의 커리어 정점이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골든 부츠를 공유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사적인 기록이었다. 별 10번의 슈팅으로 23골을 넣은 그의 효율성은 어린 시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였다. 특히 마지막 10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토트넘을 아스널을 제치고 4위로 이끌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다. 토트넘에서 공식 4복 54경기에 출전해 123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클럽 역사상 득점 4위에 올랐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4회 이달의 골, 2회 토트넘 올해의 선수 3회를 수상했다. 2021-22 시즌 골든 부츠 외에도 손흥민의 10년 토트넘 여정의 절정은 2025년 5월 빌바오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순간이었다. 이는 2017-08 시즌 리그컵 이후 7년 만에 토트넘의 주요 타이틀이었다. 당시 토트넘 감독이었던 안게 포스테코글루는 이 우승은 클럽뿐 아니라 손이를 위한 것이며 그는 토트넘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기쁨, 고통, 자부심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BBC는 그 순간 손흥민과 토트넘의 여정이 하나가 됐다고 평했다. 10년간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을 상징하는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제임스 매디슨은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손이는 토트넘이고 토트넘은 손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클럽에 대한 헌신은 경기장 밖에서도 빛났다. 2022년 한국 투어에서 그는 팀 전체의 바비큐 파티 비용을 부담하고 스태프 모두에게 개인 선물을 건넸다. 인천공항에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난 그의 환한 미소는 팬들을 열광시켰다. 한국의 유명 스포츠 저널리스트 이성모는 BBC의 그날 공항의 반응은 오아시스나 콜드플레이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손흥민의 관대한 행동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1년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승리 후 한 어린 팬이 그에게 달려가려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손흥민은 그를 따라가 유니폼을 벗어 선물했다. 그는 훈련 후에도 팬들에게 사인하고 영상을 찍어주며 동료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었다. 손이는 항상 웃고 모두를 배려한다고 절친 케빈 비머는 BBC에 말했다. 비머는 2016년 스퍼스TV에서 손흥민과 서로 인터뷰한 일을 떠올렸다. 손흥민이 케브 왜 내가 너의 절친이야? 라고 묻자 비머는 넌 진실하고 친절하고 너와 함께면 항상 즐거워라고 답했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은 손흥민의 인간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국보이자 민족의 자부심이다. 토트넘의 유니폼 스폰서 AIA의 연구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의 한국인 인구의 4분의 1이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 팬이다. 그는 패션부터 아이스크림까지 광고판에 등장하며 서울에서는 관광 홍보를 위해 그의 이미지가 버스에 실렸다. 춘천에는 그의 가족이 설립한 축구 아카데미 근처에 그를 기리는 거대한 벽화가 세워졌다. 가디언의 존 듀어드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정한 스타가 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깼다고 평했다. 박지성은 메뉴에서 성실함으로 기억됐고 카가와 신지는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100개 3골과 수많은 상으로 아시아 선수도 남미나 아프리카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중국 기자는 가디언의 손흥민은 아시아가 누구 못지않은 흥미로운 선수를 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탄 스포츠의 아시아 최고 선수상을 12번 중 9번 수상했다. 한국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에 비견된다. 그가 뛸 때면 그의 웃는 얼굴이 TV 화면 구석에 떠오르며 희망의 상징이 된다. 2020년 3주간의 군사훈련에서 그는 157명 중 상위 5명에 들며 전국을 감동시켰다. 이성모 기자는 손흥민은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단언했다. 24 eBay 이 시즌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혹독한 도전에 직면했다. 부상으로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7골 후 어시스트에 그쳤고 그의 폭발력은 다소 빗발했다. 유로파리그 우승 여정에서도 몇몇 중요한 경기에 결장했다. 하지만 빌바오에서의 우승은 그의 가장 큰 소원을 이뤘다. 오시, 아르딜레스나 마틴 시버스 같은 토트넘 전설도 이루지 못한 타이틀을 안겼다. 그는 결승전 후 전설들과 악수하며 이제 나도 전설이다라고 웃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환경을 바꿔야죠 했죠. 10년은 긴 시간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경기는 주장으로서 고향 팬들 앞에서 치른 감동적인 작별이었다. 토마스 프랭크 신임 감독은 소니의 마지막 경기가 고향 팬들 앞에서 열린 건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떠남은 전문성과 감정 면에서 토트넘에 큰 공백을 남길 것이다. 매 경기 약 700장의 손흥민 유니폼이 팔렸고 이는 주로 한국 팬들 덕분이었다. 재무 전문가 키런 맥과이어는 그들은 부유한 팬들이며 손흥민 굿즈를 사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순위표 하락으로 인한 상금 손실, 지난 시즌 16위에서 17위로 떨어지며 60만 달러 손실, 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미래의 영향은 어떻든 토트넘은 손흥민의 유산을 활용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설 미키 해저드는 소니는 영원히 토트넘에서 존경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일 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기수로 세계가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다. 빌바오의 눈물, 서울의 환한 미소 동료와 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토트넘 역사에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이다.